33강에서 일본의 어, 니혼 대학의 미나미 겐코 젊은 교수님이 일본 조선업의 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2강 134강에서는 우리 그 회원으로 유명하신 김현수 전 대한조선학회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고대 해사법, 해상법 연구센터가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정말 벅찬 환대도 받았고, 또 해상법 연구센터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이미 잡았고, 그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134강, 135강을 통해서 조선 산업의 현황과 조선 산업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 그리고 문제의 그 해결 방안 이런 것 등을 논의를 할 건데,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이 조선업과 해운업이 손에 안 것과 같이 동일한 분야로 봐야 되는데, 관할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바다공부에서는 그 서로 다른 부처 간에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조선업을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한 국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앞선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해상법 연구센터도 그렇고 우리 바다 관련 법률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 조선이 다른 해운 산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국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취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앞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줌을 통해서 혁신적인 그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강의의 범위가 한국뿐이 아니고 일본, 중국까지도 넓혀지고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일본 대학의 미나미 겐코 교수님이 일본의 조선업 현황, 그리고 자율선박운행에 관한 법제도 제정 진행 상황을 소개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는 김현수 교수가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그 쟁점을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선업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조선 종사 인력 조달 문제가 굉장히 그 현안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일본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 등 신기술이 접목되는 데 있어서 무난하게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업이 조선을 통해서 선박 공급을 해준다면, 그런 선박을 필요로 해서 영업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물류 해운 분야에서도 조선업과 같은 똑같은 그런 문제를 취급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법률적인 문제를 우선 오늘 그 취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의미가 깊은 그런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나미 겐코 굉장히 그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 찬 그런 교수님께서 또 우리 한국의 실정을 어, 빗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뿌듯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조선업계의 또 대부이신 신원수 부회장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네, 말씀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네. 네, 예, 오늘 134강은 이제 일본의 미나미 겐코 교수님, 그리고 135강은 조선학회장을 지내신 김현수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의 교수님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날인데요. 에, 이게 항상 산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현장에서 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아카데믹한 쪽에서 또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산학 협동이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제 정리가 되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이제 발전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또 일본하고 한국에 있는 두 분의 유명하신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조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상의 이슈를 이제 그 이론적으로 정립해주고 이슈를 또 정리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 전체의 바다 환경이 이제 기후 중심적으로 그다음에 그 이제 5G의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명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조선 산업 하면은 이제 노동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데 이런 그 집약적인 그런 그 이제 그 오버헤드 코스트를 어떻게 유지하고 갈 거냐 하는 그런 그 실질적인 경쟁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하는 시대에 가치를 만들어내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링 기술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새로운 솔루션으로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냥 어, 그 매출의 크기가 제한된 표준품을 가지고 경쟁할 때는 이게 비용의 한계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조선소에다 붙일 거냐 뛸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그런 이슈가 90년대 초서부터 이미 이슈가 됐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본의 현황을 오늘 그 미나미 겐코 교수님한테 들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이 환경에서의 그 리갈한 이슈들은 뭐가 있겠냐 하는 거를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현수 교수님은 조선학회 학회장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기술 현장 분야에서 정통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정리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분의 두 교수님들의 강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들어오신 분들 몇 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삼열 청장님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소개를 미처 제가 못 드려서 반갑습니다. 김 선배님. 목포시죠?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파란 거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크, 예. 마, 음소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안 되시나요? 예. 그,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손배 감독님 지난번에 이어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방손배 우리 감독님은 아마 다다음 중에 언젠가 한번 발표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교수님, 저 부산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부산대학의 그 민법 담당 교수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속 많이 돌아주시고요. 우리 권정호 그 대표님 나중에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덕훈 KMI 실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한덕훈 박사님 저 반갑고요. 권호익 대표님도 들어오셨고 이수경 대표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미나미 겐코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May I introduce Professor Minami Genko to the participant? He is very well known Japanese maritime law professor. He and I becomes a good and old friend. He specialized on uh, shipbuilding law and MMSS mass vessels, and he also shows some interest in wreck removal convention. So he and I exchange views on maritim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Thank you so much for accepting my invitation as a speaker. 지금부터는 이제 강영기 교수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남先生,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回はご報告の機会を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大学法学部の南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대학의 미나미 겐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今回私から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は日本の造船会社の M&A に関するお話とあと私の現在専門としておりますMASS 自動運航船に関する日本での法律上の問題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います。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본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조선업계에서의 그 M&A 현황하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MASS 그래가지고 이게 자율운항 선박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また今回、報告にあたりキム先生には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번에 이렇게 보고할 기회를 주신 김 교수님께는 정말 많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れでは報告の内容の方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럼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造船会社に関する M&A に入る前に、まずは日本の造船会社の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少し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先生、はい。please make screen share. Okay. We Okay. cannot see your screen. Okay. Just a moment, please. Okay. 지금 조선 회사들의 그 M&A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일단 그 조선 회사들의 파이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日本では造船時のシップファイナンスは注文者である船会社、船舶所有者等のファイナンスの問題として扱われてきました。造船会社の資金調達という問題、日本では造船会社においては資金調達という問題はあまり議論になってこなかった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일본에서는 오직 배를 만들 때 조선 작업을 할 때 그때 쉽 파이낸스 이 부분은 배에 대한 제작 주문을 한 선주 회사 그 회사들의 파이낸스의 문제로서 취급돼 왔었고 조선회사의 자금 조달이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별로 지금까지는 많이 문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先日、キム先生からは韓国では造船会社の資金調達が問題となるケースがあり、造船会社の資金調達というのが重要な問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
일본하고는 달리 이번에 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조선회사의 그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 조선회사의 그 자금 조달도 역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そうすると、日本では造船会社の資金調達という問題はあまり議論になってない一方、韓国では造船会社の資金調達という点も問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違いがあります。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회사의 자금 조달 문제는 별로 거론되지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회사의 그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そうすると、日本でも、問題にな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なか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お話し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렇다면 그 진짜로 일본에서는 이런 조선회사의 그 자금 조달 문제가 진짜로 문제가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で日本では一般的に、造船市況が停滞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きました。 그 일본에서는 조선 시황 자체가 굉장히 정체돼 있었다 이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で現在、日本の造船会社では新規の受注が以前よりも少なくなり、造船会社の自己資金で対応することができる状況になっています。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 그 수주가 굉장히 적어져 있어서 그 조선회사들이 자기 자금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また、日本の造船では複数の船を短期間に一括して建造するというような注文がほとんどなく、船舶の建造時に多額の資金が必要な状況がそもそも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그 배를 만들 때 그 여러 척의 그 복수의 그 배들을 갖다가 단기간에 한 번에 이렇게 건조하는 그 발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거의 없고 그 선박을 건조할 때 그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본래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もう一つの背景として、大手の造船会社が家族経営による企業か、重工系の企業のグループ企業の一部に過ぎ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이러한 상황의 배경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는 그 대기업인 그 조선회사가 대부분 가족 경영을 하는 동족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공업 계열의 그런 그룹 기업의 일부라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これらの背景から造船会社では資金調達という問題はほとんど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こなかったと考えられます。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배경이 돼서 일본에서는 그 조선회사들의 그 자금 조달의 문제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では、実際に日本では造船会社のファイナンスという問題は現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그 조선회사의 그 파이낸스 문제는 정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しかしながら実際に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実際に造船業界において業界の再編は急ピッチに進んでいます。 실제로는 조선업계에 있어서의 그 M&A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피치를 높여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これは特に中国や韓国との造船会社の競争の激化による国際競争力の低下というような背景があります。 이러한 상황은 그 조선 시황의 정체, 즉 중국이나 일본과의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됨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이 점이 이제 조선 시황의 정체로 이어졌다는 이 상황이 배경이 돼 있습니다. つまり日本の造船会社というものは競争力の確保や生き残りを図るために M&A が行わ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결국 일본의 그 조선 회사들은 그 업계의 그 재편에 의한 그 경쟁력의 확보라든지 생존 전략 이러한 문제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そこで、実際に造船会社における M&A の具体的な事例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조선 회사들의 그 M&A의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それは日本の業界1位である今治造船という会社と業界2位の JMU という会社との資本業務提携に関する事例です。 이것은 일본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마바리 조선하고 그 업계 2위인 JMU와의 그 자본 업무 이러한 제휴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まず今治造船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이마바리 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2年に創業した造船会社で、檜垣家と呼ばれる家族によって、経営されている非公開会社になります。 이마바리 조선이라는 회사는 1942년에 창업을 했고 이것이 그 히가키라는 그 가문의 그 가업으로서 이것이 창업이 된 비공개 회사입니다. で現在、業界最大手、業界1位の日本の造船会社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현재 일본 조선업계에서 가장 큰 쉐어를 가지고 있는 업계 1위 회사입니다. もう一つのジャパンマリンユナイテッド JMU 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또 한 회사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즉 JMU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年に神奈川県横浜市に本店を置いて創業した非上場会社になります。 이 JMU는 2013년에 그 가나가와현 그 요코하마시에 본점을 두고 그 설립된 비상장 회사입니다. この会社は、株主が JFE という会社、IHI という会社、そして今治造船という会社によって所有されています。 이 JMU는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 JFE 그리고 IHI 다 이거 조선 회사들이죠. 여기랑 이마바리 조선 이 등등의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現在、日本の造船会社業界2位の会社になります。 현재 일본 조선업계 2위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この今治造船と JMU が資本業務提携を行いました。 이 이마바리 조선이라는 회사하고 JMU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라는 이 두 회사가 자본 업무 제휴를 하였습니다. 今治造船が JMU の議決権の 30% を取得、また LNG 運搬船を除く商船などの設計及び販売に関わる共同出資会社の設立、その名も日本シップヤードという会社が設立されました。 이 두 회사가 자본 업무 제휴를 하면서 이마바리 조선이 그 JMU의 의결권의 30%를 취득했고 LNG 운반선을 제외한 상선 등의 설계 및 판매에 관련된 공동 투자 회사의 설립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일본 쉽야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JMU の商船の設計と販売事業、今治造船の商船の設計と販売事業を、それぞれ、この日本シップヤードに承継させ、今治造船がその対価としてその会社の株式にかかる議決権の 51%、JMU が 49% を取得する形でなされました。 그리고 이 형태는 JMU가 상선의 설계 및 판매 사업을 그리고 이마바리 조선이 상선의 설계와 판매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이 내용을 갖다가 일본 쉽야드에다가 계승 승계시키고 이마바리 조선이 그 대가로서 이 회사에 일본 쉽야드 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의 51% 그리고 JMU가 49% 취득하는 그런 스킴을 취했습니다. その内容を具体的に図にしたものがこれになります。
지금 그러한 그 두 회사의 자본 업무 제휴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한 것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今治造船と JMU の商船の設計や販売事業を日本シップヤードに、事業承継させ、日本シップヤードの議決権の 51% を今治造船が、議決権の 49% を JMU が取得する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마바리 조선하고 그 JMU 이 두 회사의 상선 설계 및 판매 사업 이들을 갖다가 일본 그 쉽야드라는 회사에다가 승계를 시키고 결국 그 의결권의 이 일본 쉽야드의 의결권의 51%를 이마바리 조선이 그리고 그 JMU가 의결권의 49%를 취득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見ていただいたら分かるように、今治造船が 51% と過半数を有しており、日本シップヤードは今治造船の子会社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마바리 조선이 그 일본 쉽야드의 의결권의 51%, 즉 과반수를 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쉽야드는 이마바리 조선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で、当時の各会社の状況について簡単に見ていくと、今治造船は3692億円の利益が出ていた一方で、JMU はマイナス377億円の損失が発生していたことから、JMU は経営環境が厳しく、IHI が船舶事業を縮小し、航空機エンジンへ経営をシフトする方針から、事実上、今治造船が JMU を救済する形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이 양사의 그 M&A가 이루어질 당시가 2019년이 될 텐데 이때 양 회사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마바리 조선 같은 경우는 이익이 3,692억 엔이 이익이 났는데 JMU 같은 경우는 377억 엔의 마이너스 이익이 그쪽 현실이 난 거죠. 이런 상황이었고 JMU는 결국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IHA가 조선 사업을 축소시키면서 항공기 엔진 사업으로 그 경영 내용을 갖다가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 사실상 이마바리 조선에 의한 JMU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における造船会社の M&A の動機は、もっぱら造船会社における国際競争力を確保するという観点から再編がなされてきました。 일본에 있어서의 그 조선회사의 M&A의 동기를 보면 즉 조선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업계 재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日本の造船業界の特徴というものは2つあり、1つは会社の事業規模がそもそも小さいということ、また開発や設計を担う技術者の体制は、中国や韓国と変わりませんが、小規模な造船会社に広く分布しており、規模の経済が働いていないという状況が見られます。 여기서 일본의 그 조선업계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회사가 그 사업 규모를 보면 본래 굉장히 작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개발 설계를 담당하는 그 기술자의 체제가 중국이나 한국과 거의 변함이 없지만 그 규모가 작은 조선회사 이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거의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業界の再編や事業の統合を通じて国際競争力の確保が日本の造船会社にとっての喫緊の課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따라서 업계 재편과 사업 통합을 통한 그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그 일본의 조선 회사들이 처한 굉장히 긴급한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は、日本政府としては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日本における造船会社に対する政府の役割について、
先進船舶の開発促進に関するサポートはあるけれども、基本的に自由競争に委ね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럼 일본에서 조선회사와 관련된 정부의 그 역할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 부분 될 텐데 선진 선박의 개발 촉진 등에 관한 그런 지원 같은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 경쟁에 모든 걸 맡긴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また、非常に特徴的なのは、先進船舶、例えば自動運航船の開発は、造船会社が主導しているのではなく、海運会社が主導している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 특히 그 선진 선박의 개발이 조선회사가 중심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 MASS 그 자동 운반선 같은 경우는 조선회사가 아니고 해운회사가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そこで次に自動運航船の開発の状況やそれに関する法律問題についてご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 다음으로는 자동 운반선 여기에 개발 이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日本の自動運航船の開発は日本財団のめぐり2040プロジェクトが先進的なものだとされています。 그 일본의 자동 운항 선박 이거 개발 관련해서는 일본 재단 메구리 2040 프로젝트가 가장 선진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日本郵船の子会社である日本海洋科学が中心となっているコンテナ船の自動運航プロジェクトなどが行われています。 그 일본 유선, 니혼 유선이나 일본 유선 우선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체국 할 때 우에다 우선 거기에 자회사인 일본 해양과학이 중심이 되는 컨테이너선의 자동 운항 프로젝트가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他にも商船三井や丸紅、三菱造船、そして IT 企業などが中心となってさまざまな自動運航船のプロジェクトが進められています。 일본 해양과학 이외에도 그 쇼센, 그러니까 상선 미츠이, 그리고 마루베니, 그리고 미쓰비시 조선, 그리고 IT 기업들을 중심이 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자동 운항 선박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特に、日本の自動運航船開発として特筆すべき、プロジェクトとしてリファースプロジェクト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그 다음으로 일본의 그 자동 운반선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로서는 이 컨소시엄 형태인데 DFFS 바로 이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これは日本海洋科学や日本郵船が中心となってコンテナ船の自動運航船を開発し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 이것은 일본 과학이랑 그 일본 니혼 유선이라고 부르는 일본 우선 여기가 중심이 되는 컨테이너선 자동 운항선 개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実際に2022年に東京と松阪港を自動運航システムを利用して往復する実証実験に成功しています。 실제로 2022년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도쿄항부터 그 마츠다카항까지 자동 운항 그런 시스템으로 실제로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この船は遠隔操船システムと自律運航システムを搭載したコンテナ船を用いて東京湾と伊勢湾という複層海を含めた自動運航を行いました。 여기서는 그 원격 그러니까 선박을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자유운항 시스템을 탑재한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도쿄만하고 이세만이라는 이런 굉장히 그 좁은 이런 해역도 포함한 자동 운항을 진행한 건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そこで簡単ではありますが、少し動画を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A trial simulating the actual operation of a fully autonomous ship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6th through March 1st of 2022. The route covered the 790-kilometer round trip between Tokyo Bay and Ise Bay. The route included some of the world's most congested maritime areas, such as the Uraga Channel and the Urago Channel. 大きなチャレンジだと思っています。 This project was motivated by the fact that 70 to 80% of maritime accidents are caused by human error, as well as the issue of crew shortages resulting from the shrinking labor force. The DFUS project began in 2020 as part of the Nippon Foundation's Meguri 2040 Fully Autonomous Ship Program. "30 companies from a diverse array of fields, including the maritime industry, weathe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ed technology for the project within an open innovation framework. The DFUS project developed a comprehensive system that covers all of the functions needed for fully autonomous ships. The three main components are the onboard navigation system that controls autonomous functions, the onshore system with remote navigation and engine malfunction warning functions for supporting the autonomous ship, and the telecommunication system connecting the ship with shore. The Shoreside Fleet Operations Center is a distinctive element of the DFUS project. 無人運航船を監視する、あとはですね、支援するというものが役割がその2つになっております。 The integrated display block monitors the ship's condition and displays information needed for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When the onboard or telecommunication systems malfunction, the onshore captain moves to the emergency response block to operate the ship remotely. The monitors display video showing 360 degrees around the ship. Remote ship operations are supported by the latest technology, including a 3D display function to check the position relative to other ships. Next is the onboard navigation system. Identifying obstacles, like other ships, is essential for the navigation of fully autonomous ships. These radars use 3 different frequency bands, and they make it possible to ascertain the location of reefs and other ships with greater accuracy. This is the Advanced Routing, Simulation, and Planning System, which models the feelings of ship operators based on extensive navigational records. 人間でいうところの脳みそ部分になるものです。時々刻々と変わる環境に合わせて、飛行しなければ本船が危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た時に、短期的な航海計画を作って、船を避けていく、その、他船を認知して、新しいルートを作る、判断能力を有したモジュールとなっております。The system automatically finds a collision avoidance plan in response to obstacles and graphs the most desirable navigation plan. Start calculation. Route submitted. Furthermore, this project required additional functions and new technology development. Take the dynamic positioning system as an example. Originally, this system was developed to maintain a ship's position at sea, but this project also used DPS to enter and leave ports and navigate at low speeds. Finally, the telecommunication system. 船と陸上の統合監視センターをセキュアに結ぶというような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ています。This project developed a mechanism that automatically switches from LTE when the ship is near land to satellite communication as it moves away from shore. The server equipment developed for each system was installed in a container in December of 2021, and the domestic coastal container ship, Suzaku, was modified to take the containers on board. Under calculating.
Trial began after approximately 2 years of preparation. 船の服装が多いところがちゃんと動けるかっていうところがまず一番の山場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はい。Start calculation. Route accepted.抜けたな。偉い。とりあえず第一関門突破です。The DEFUS project is ultimately aiming for the social implementation of fully autonomous. では、ちょっと先に進みたいと思います。もし興味がありましたら、YouTube などでもご覧いただけますので、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옮겨가겠습니다. それでは、自動運行船に関する、法律上の問題についてご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부터는 자동운항 선박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自動運行船に関する法律の問題については、海事広報上の問題と海事司法上の問題の2つに分けられると考えられます。 자동운항 선박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공법상의 문제와 회사 사법상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例えば、海事広報上の問題としては、海上交通法規との関係、見張り義務やグッドシーマンシップとの関係、また、船員の乗組基準との関係や海上労働法との関係が問題となります。 여기서 첫 번째로 회사 공법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회사 교통법규와의 관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니까 감시하는 그런 의무, 그리고 굿 시맨십과의 관계,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선원의 승조 기준과의 관계라든지 해상 노동법과의 그런 관계, 이러한 내용들이 회사 공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また、海事司法上の問題としては、船舶衝突時の船舶所有者の責任や自動運航船の炭鉱能力、また船長がいなくなった時の船長の司法上の権限がどうなるのかといったことが問題となります。 그다음 회사 합상의 문제로서는 선박 충돌 시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이라든지 자동운항 선박의 가망 능력이라든지 선장이 없어졌을 때 그런 경우에 사법상의 권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ただ、海事司法上の問題は、解釈で、乗り切れるものも少なくないと考えられます。 사법상의 문제는 그런데 해석론으로서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しかしながら、海事広報上の問題は、新たな法律の改正や立法が必要なものが少なくないと考えられます。 회사 공법상의 문제는 실증 실험 새로운 개정이라든지 입법이 필요한 그런 것이 적지 않습니다. で、実際に実験を行うにしても、今ある法律と抵触する部分をどのようにクリアすべきかという問題もあったり、また安全性を確保しつつ、研究開発を行う上で法的なサポートが必要となります。
실증 실험을 함에 있어서도 그 현행법과의 그 저촉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연구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법적인 지원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そこで日本では国土交通省が自動運行線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作りました。 일본에서는 그 국토교통성이 자동운항 선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すでに実用化されている無人の遠隔操縦船や自律航行が可能な船舶に関する実証実験を行うための指針というものを策定し、日本国内における自動運行船開発を促進するための仕組みを作っています。 즉,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그런 무인 원격 조종 선박이라든지 자율운항이 가능한 그런 선박에 관한 실증 실험을 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의 그 자동운항 선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구조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そこで、今回はこれらの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ご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토교통성이 만든 자동운항 선박에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一つは2019年4月に作られた遠隔操縦の小型船舶に関する安全ガイドラインです。 우선은 2019년 4월에 만들어진 원격 조종 그 소형 선박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もう一つが2022年の2月に作られた自動運行船に関する安全ガイドラインになります。 두 번째가 2022년 2월에 만들어진 자동운항 선박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この自動運行船に関する安全ガイドラインには3つのガイドラインが含まれています。 2022년 2월에 이 가이드라인에는 세 가지 그 가이드라인이 안전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一つが自動運行船の設計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二つ目が自動運行システムを搭載するときのガイドライン。そして三つ目が自動運行船を運航する際の安全ガイドラインになります。 그 내용은 자동운항 선박 설계에 관한 안전 선배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동운항 시스템을 탑재할 때의 가이드라인, 안전 가이드라인, 그 다음이 자동운항 선박을 운항할 때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まず最初に遠隔操縦の小型船舶に関する安全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紹介します。 우선 원격 조정 가능한 그 소형 선박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このガイドラインが対象とする船は総トン数20トン未満の遠隔操縦の船舶で、現在の法律との関係を整理したものになります。 여기서는 그 대상이 되는 선박은 총 톤수가 20톤 미만의 원격 조종 선박이 될 것이며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まず小型船舶登録法との関係では、小型船舶登録法に基づく船舶登録がこの遠隔操縦小型船舶の場合にも必要になります。 소형 선박 등록법과의 관계가 될 텐데 여기서는 소형 선박 등록법에 따른 그 선박 등록이 필요해집니다. これは日本小型船舶検査機構によって手続きがな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이때는 일본 소형 선박 검사 기구에 의한 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次に船舶安全法との関係についてご紹介します。 이 선박 안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船舶安全法においては、遠隔操縦小型船舶を特殊船という形で法律上位置づけました。 여기서는 원격 조종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특수선이라는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海岸から12海里以内を運航する場合には、船舶安全法の適用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その代わり、無線操縦については新たな安全要件が追加されました。 이와 달리 여기 이외에 그 무선 조종 관련해서는 안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また、船舶検査は国が直接実施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 선박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次に、船舶職員及び小型船舶操縦者法との関係が問題となります。 다음으로 선박 직원하고 소형 선박 조종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この法律は船舶の免許に関する法律です。 이거는 선박 면허에 관련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原則として遠隔操縦小型船舶も小型船舶の操縦免許を有する者が乗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ますが、運航マニュアルを整備し、かつ適切な安全対策が講じられていると国土交通大臣が認めた場合には、無線操縦による無人運航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원칙적으로는 원격 조종 소형 선박도 소형 선박 조종 면허를 가진 자가 반드시 타야만 하지만 운항 매뉴얼을 정비하고 그리고 적절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고 국토교통 대신이 인정한 경우에는 무선 조종에 의한 무인 운항이 인정됩니다. 次に船員法との関係についてですが、船員が誰も乗らない無人運航の時にはこの法律は適用されません。 다음으로 그 선언법과의 관계가 될 텐데요. 무인 운항을 할 때는 선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을 때는. 次に自動運航船の安全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이어서 자동 운항 선박의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このガイドラインの対象となる船は、陸上からの操船や AI などによる操船が行われるものの、あくまで最終的な意思決定者は乗組員である船員であるタイプの自動運航船が対象となります。 바로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그 선박은 그 육상으로부터의 선박 조종이라든지 AI 등에 의한 그 선박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승조원인 선원인 그러한 유형의 자동 운항 선박이 되겠습니다. それ以上の自動化、例えば完全な自動運航船は対象外となります。 이것은 그 이상의 자동화가 진행된 그런 자동 운항 선박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まず設計する段階での問題はどのように解決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 운항 선박을 설계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自動運航船を設計する段階では、地理的な条件、環境条件、その他の条件を設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선 자동 운항 선박을 설계할 때 지리적인 조건, 환경 조건, 그리고 기타 조건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また、自動運航システムと人間との引き継ぎに関するヒューマンマシンインターフェースを設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다음으로 자동 운항 시스템과 인간과의 그 연계에 관련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もし自動運航システムが故障してしまったときには、船員に円滑な操船が移行できるよう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즉 자동 운항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그 승조원인 선원에게 아주 원활하게 그 선박 조종이 이행되는 이러한 형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また、自動運航システムについて記録装置を搭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자동 운항 선박에 대해서도 기록을
운항 장치가 탑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もし船舶衝突などの海難が発生したときに原因を調査するためです。 이것은 그 선박 충돌 등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원인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他にも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を確保するよう、またリスク評価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다음으로 그 사이버 시큐리티 이것도 확보를 해야 하고 리스크 평가 실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それでは次に船に自動運航システムを搭載するときにはどういうことが決め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다음 다음으로는 그 자동 운항 시스템을 갖다 탑재할 때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까요? 例えば自動化システムと他の機器や設備との連携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그럼 자동화 시스템과 다른 기기나 설비와의 그 연계가 확보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つまり設計通りに連携して作動することを確認したり、またシステムを統合した際に試験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즉 설계대로 연계되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하고 시스템이 통합됐을 때 그것과 관련된 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さらに運航する海域において手続きを定め、また緊急時の対応についてもマニュアル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즉 운항해역에 있어서의 그런 절차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그러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実際に関係する艦長と連絡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실제로 관계된 그 주무관청들하고의 그 연락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次に実際に自動運航船を運航するときにはどのようなことが考えられる問題となるのでしょうか。 그리고 자동운항 선박이 운항될 때는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一つが適切な操船者による操船の実施で、自動化システムの操作に習熟しているかどうか、運航設計に関するものを正しく理解して操船しているのか、自動化システム故障したときに引き継ぎが可能なものによる操船が行われ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重要視されています。 우선 적절한 그 선박 조종자에 의한 그 선박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자동화 시스템의 그 조작이 굉장히 숙련된 형태로 익숙해져 있는지, 그리고 운항 설계 영역이 그 올바로 이해돼서 선박이 조종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그 그것다가 인계를 갖다가 하는 것이 가능한 자에 의한 선박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自動化システムの操作を習熟したり、知識を獲得するために必要な教育訓練を受け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操船シミュレーターによる訓練などが行わ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또한 자동화 시스템의 그 조작이 그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식 획득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에 의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また、自動化システムの保守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も定められています。 또한 자동화 시스템의 그 보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そして遠隔操船の場合には、船内の責任者と適切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確保されるような体制づくりが求められています。 그 원격 조종 선박에서는 원격 조종하는 그런 선박을 조종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선내 책임자와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확보되어 있는지 바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形で
自動運航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が定められ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あくまでこれらは海事広報上の問題を、どのようにクリアす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定めたものになります。 즉 이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해사상법상의 그러한 문제로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一方で、海商法上の問題というのはどのように考え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이 자동운항 선박의 법적 문제에서 해상법상의 어떠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今回は3つの論点について、簡単に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이번에는 그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一つは船舶衝突が発生したときに船主の責任は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첫 번째는 선박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선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日本の海商法で陸上の遠隔操船者は船員と言えるのだろうか。また、船員の過失に基づく船主の責任を定めていますが、船員がいない自動運航船の場合には、どのような形で責任が導かれるのかが問題となります。 우선 육상에서 그 원격 조종하는 선박을 조종하는 자가는 선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본 상법에서는 그 선원의 과실에 의한 형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문제점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また、自動運航システムに欠陥があった場合には、プロダクトライアビリティ、製造物責任との関係はどうなるのかが問題視されています。 다음으로 자동운항 시스템이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그 제조물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また、諸外国では、ネグリジェンスに基づく責任なのか、ストリクトライアビリティに基づく責任に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問題となっていますけれども、日本でも同じように考えるべきかということが検討を進められています。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니그리젠스를 갖다가 책임에 붙여볼 것인지 아니면 이걸 대응할 것인지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이러한 형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러한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この点、IMO のマスジョイントワーキンググループでは、自動運航船でも人の介在を要求することを前提としています。 이것과 관련해서 IMO의 JW라고 되어 있는 조인트 워킹 그룹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개입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また、海商法上の問題として、2つ目として、自動運航船について、担保能力担保義務との関係が問題となります。 다음으로 두 번째로서는 자동운항 선박 여기에서 가망 능력 담보 의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例えば、自動運航船には人が乗らないというような場合には、船に、適切な乗組員がいないことになるわけですけれども、担保能力担保義務違反にならないのかということが問題となります。 즉, 그 적절한 승조원이 하지 않은 상태의 그 무인운항 선박이 자동운항 선박이 될 텐데 이때는 과연 선원이 부담하게 되는 가망 능력 담보 의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また3つ目に、船に誰も乗っていない場合、陸上の船舶所有者の代理人としての船長は必要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も問題となり得ます。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은 무인 운항을 할 때는
그 육상의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선박, 선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これらの問題はまだ結論は出ていませんが、検討が進められています。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以上で報告を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이상으로 た。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 예, ました。 미나미 갱코 교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보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일본이 많이 그렇게 그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자유로낭 선박이 이제 선사들이 주도해 간다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자유로낭 선박이 되면은 이제 원양선 중심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나 내항 상선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일본은 그게 똑같이 가도록 하나 봐요. 일단 자유로낭 선박이 도입되면은 이게 뭐 원양이 먼저 되고 내항이 적게 늦게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 특징인 것 같아요. 좀 통역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김先生が南先生に伺いたい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先生が報告なさったところでいろいろ感銘を受けました。あそこでもですね、一番のことがですね、この戦車というんですか、その海運会社がそれを自動運航船舶の開発などに一番積極的に関わっていると。これが非常に印象的だったし、その後ですね、一応自動運航船舶が一応開発されて、こう運航されるとしたら、一応考え方としてはですね、一応遠洋船というんですか、遠いところまで行く、その船舶が一応中心となって、次に漁船やその内航を運航する、そういう船舶がその次に開発されるだろう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が、理論では、それが遠洋船というその船舶も、その内航を運航する船舶も、小さい漁船とかも、一応同じレベルで、これ開発とかが進んでいる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いでしょうか。そういうこと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Thank you for your question. 一つは海運会社が主導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基本的には内航船、外航船の両方を想定しながら開発が進められている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一方で、漁船についてはまだ議論が研究はされていますが、まだそこまで大きな開発にはつながっていないと私自身は思っています。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내항선이든 외항선이든 같이 자동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데 어선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그 지정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명호 선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미나미 갱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사 간의 인수합병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자유운항 선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하고 나서
南先生の今日の報告、印象的に、印象的で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先生が、諸船会社投資のその M&A や自動運航船舶のですね、その問題、法律的な、技術的なそういう問題とかですね、これを教えていただいて、韓国でですね、法的、技術的ですね、そういう自動運航船舶とかをそういう導入するときに大変参考になる、そういうことが先生の講義から受け止めたと。それで大変大きなインサイトを受けましたということ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통역해주신 강영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본에서 벌써 자동 운항선이 동경만부터 이세만까지 실증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액화 수소 운반선이라든지 배터리 추진선 같은 세계 최초의 선박들을 일본은 산하기 같이 협력을 해서 실증선을 만들어서 도입해서 그 결과를 벌써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先生が、先生の報告からですね、自動運航船舶に対してですね、もう実証実験がもう行われて、東京湾から伊勢湾までのその実験がもう成功に終わって、また LNG 船とかですね、バテリー推進船、その船舶とか、こういう形も、山岳というんですか、それがみんな協力して、いい結果を導いて出したと。それで導き出したということが大変印象的でした。 또 ありがとうござい 한편으로는 ます。はい。 또 한편으로는 저희 현대중공업의 안광영 대표님께서 앞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현대중공업이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했음에도 이 기술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증선을 만들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던 점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답답해서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실증선을 만들어서 신기술을 실험해봐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 한국의 경우에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선생, 前ですね、以前の報告の際にですね、現代重工業、あそこの、あそこのことについてですね、アンガンヨン先生がそ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ことなんですけども、韓国では現代重工業で、ヒュンダイ、あそこで重工業で新技術を開発し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実証実験できるようなチャンスがなかったことが大変残念だったと。そ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ことがまた思い出します。そういうことです。 제가 일본에서 많은 검사를 다니다 보면 미나미 선생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영세 조선소들에서 아직도 20년, 30년 전의 도면을 가지고 케미칼선이라든지 벌크선이라든지 가스선을 아직도 찍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私がですね、この日本であちこち船舶の船の検査に当たっているときに感じたことなんですけども、いまだに日本でも多くの零細的な小さな挑戦所、あそこでは20年、30年前の図面を持ってですね、ケミカル船とかバルク船、それを展示しているんだと、そういうことがよくわかります。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일본 조선사가 아니라 또 정부 주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선주 주도로 새로운 기술들이 일본 신조선에 도입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日本でもですね、
先生の報告から感じたことなんですが、その新しい技術の投入のために、朝鮮会社でもなく、日本製油でもなく、その海運会社、それと、海運会社というのは一応、船主、船主なんですけども、その方々のその主導で行われていることがよくわかりました。 제가 어저께 NYK 해운의 탱커선 담당자들을 만났는데요. 지금은 NYK에서 더 이상은 일본의 LNG 선박을 발주하지도 않고 LNG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昨日ですね、私が NIK のその単価関連、その方々に出会ったんですが、あの方々からですね、もう今のところですね、NIK に LNG 船舶を発注することもなく、そういう LNG 船舶を建造している、作っている挑戦所もないんだと、そういうふうに聞いたんですが、そういうふうに受け止め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あ、最後のところですけれども、私はちょっと造船会社すべてを知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お答えしづらいんですが、少なくとも、タンカーや LNG 船など大きな船舶のような場合に、日本の造船会社に頼まないということも結構多いというふうには聞いています。지금 강경 선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일본의 모든 선박 회사, 그러니까 조선 회사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히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에서는 어떤 탱커라든지 아니면은 그 LNG 선박 같은 대형 선박에 대해 그런 큰 배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주가 굉장히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2010년대 중반까지는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모스 타입 LNG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용선주라든지 화주들이 모스 타입의 LNG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를 한국이나 중국에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私が聞いたところ、その2010年代には、その三菱重工業にボスタイプの LNG 船舶を一応発注したと、そういうふうに聞いたんですが、最近はそういうことがないんだと聞いたんです。それが正しいですか？私もそのように聞いています。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나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안 그래도 영세한 케미칼이나 벌크선 그리고 뭐 컨테이너들을 만들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이 앞으로 다가올 선박 연료의 변화에 맞춰서 LNG 연료나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신기술이 필요한 선박이 도입이 요구가 될 때 일본 선주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영세한 조선사에게 발주를 도와줄지 아니면 LNG선처럼 다른 나라의 조선사의 이런 커머셜한 이유에 따라서 더 이상 일본 조선사를 도와주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じゃあ先生に伺いたいんですが、南先生に伺いたいことが一つあるんですが、この零細なそういう小さなその挑戦場はもうバルク船でもコンテナ船でも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作るときに LNG その燃料を投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新しい新技術が要求されるときに、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に、リヨンのその小さな
乗船会社には頼まなく、頼むことはなく、中国や韓国の乗船会社に、それを頼むことになるんだろうかと。そういうふうに、そういうことがどうなるのかと、どう考え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そういうふうに聞き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つは、LNG 船とかタンカー船のような大きな船舶であったり、高度な技術を持っている、今回の自動運航船のような場合には、日本の大きな造船会社に、発注する、例えば今治造船さんとか、大きな造船会社に発注するっていう可能性はもちろんあると思います。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LNG선이라든지 탱커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동운항 선박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일본의 대형 조선 회사에다가 있죠, 발주를 해서 만들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마바리 조선 같은 그런 대형 조선사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거기다 부탁하는 그런 발주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선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지정 토론자로 제가 함은건 부산대학교 겸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 삼성조선, 예,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이제 부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초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미나미 선생님의 강의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강의로 생각되고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역을 먼저 하겠습니다. 소개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미나미 선생,今コメンテーターの方は、この釜山大学、前はサムスン中工業の副社長を務めたし、今は釜山大学の朝鮮海洋工学科の兼任教授をなさっております。今日、先生の報告、大変印象的に受け止め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예, 우선 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자율운항선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22년 2월에 자율운항선에 대한 뭐 실정 운항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이 가이드라인들이 다 만들어져서 실제 실증 운항을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것들이 뭐 법률화 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 많은 선박도 심판을 뭐라 그럽니까, 좀 실증 실험을 하면서 평가를 했겠지만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증 운항을 한 선박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제일 조금 궁금한 거는 그 법률적인 문제가 가이드라인 일단 만들어진 게 그 이전에 지금 만들어진 그것들이 그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또 보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先生に一応、自動運航船舶の問題について一応伺いたいんですが、さっき先生の報告ではですね、2022年2月にその実証実験の運航が行われたと、そ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それ関連のガイドラインとかはですね、その実証実験の
前に一応作られたものであって、一応実証実験を行うときに、船舶の運航に関して、船舶自体に対しても一応評価がなされたと思うんですが、一応法律的な問題について考えるときに、この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も多分評価がなされ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ですね、そのガイドラインのことが一応2022年2月のその自動運航船舶の実証実験の、以前に作られたものであって、このガイドラインのその有効性というんですか、それはどういうものだとお考え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とですね、この実証実験を行った後に、このガイドラインとかを見たときに、多分、どこに弱いところがあって、一応補うべきだという、その交換されるべきだというところが多分あったと思うんですが、どういうところだったんでしょう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はい。まず最初に、自動運航船の安全ガイドラインの有効性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法律上はあくまでガイドラインですので、強制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されています。で、ただ、今回の、ディファースによる実証実験のプロジェクトとの関係からは、あくまで、日本の今の法律に従った状態で、運航するということは大前提になっていて、その上でガイドラインで定められている内容も守って行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그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먼저 다른 분들은 들으셔야 되니까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그 다른 분들도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 실험 운항 이 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안전 이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원래 어떠한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던 것이고, 이 자동운항 선박의 실증 실험 운항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이 가이드라인도 물론 지키지만 현행법상의 규정들을 갖다가 준수한다는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もう一つですが、ガイドラインを、見直すべき内容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現時点で、まだガイドラインの改定については、おそらく今後検討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で、実際に、ガイドラインの中でも、今後の技術の発展、などに照らして、適宜見直すということがガイドラインに定められていますので、おそらく、昨年の実証実験を踏まえた上での議論というのも今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ただ、具体的にどこを直すかはまだちょっと出てき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よいのかなと思います。두 번째로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에 대응해서 나간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런데 향후 물론 검토도 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한다든지 개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예, 질문 계속해도 되겠죠? 예. 예. 이거는 뭐 간단한 질문인데 아마 저 목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이나 그다음에 법률적인 이런 방향에 대해서 준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지금 개발 프로젝트에서 여러 뭐 조선소하고 해운사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상용 선박에 적용을 하자 몇 년도에 언젠가는 하자 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한 가지と、もう一つ伺い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が、その自動運行船、この開発とかですね、法律的なその投稿とか、これがものすごく、前に進んでいると、そういうふうにそういうことは分かったんですが、その自動運行船の開発プロジェクトとかですね、実際に商用の船舶に使われ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の目処が立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現在、日本財団のプロジェクトは、2025年には、ある程度実用化したいというような目標は立ててい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船で、その自動運行船で荷物を運んだり、人を運ぶということまで、現実的に、すぐに、決ま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일본 재단의 프로젝트, 이것은 여기서는 2025년을 갖다가 실용화 단계의 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자동 운항 선박이 그 사람을 운반한다든지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이런데 실제로 사용될 것이 언제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예, 조선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현재 이마바리하고 JMU가 지금 합자 회사도 만들고 해서 그 이마바리 조선소가 일본 1위 조선 회사로 아마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차 회사로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회사인 일본 10야드가 제공하는 이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마바리하고 JMU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요즘 뭐 조선 쪽에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은 여러 일본의 이전의 대형 조선소들, 뭐 미쯔비시 조선이라든지 다른 뭐 IHI, JMU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또 좀 중형급, 지금은 이제 중형급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일본의 대형 조선소에 해당되는 조선소들이 같이 엔지니어링 설계 이런 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先生にもう一つ伺いたいんですけども、その除染部門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先生がおっしゃったその今治除染とかですね、今治除染と JMU がその一応そのエンジニアリング会社であるその日本シップヤード、これをですね、子会社に もちろん今治除染の一位であるその今治朝鮮のその子会社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ちょっと、一つ伺いたいことが何かというと、その日本シップヤードがエンジニアリング会社じゃないですか。あそこでですね、エンジニアリングの設計の際に、その使われる提供技術が、その今治朝鮮と JMU に限定されたものなのか、それとも、今は中型のその朝鮮会社に近くな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昔は、その大手企業だったその IHI とかですね、そういう朝鮮会社、三菱重工業、そういうところにも、そのエンジニアリング設計の技術が提供されることが一応、選定に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ちょっと伺いたい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まず一つは、日本シップヤードという会社は、
船を作るというよりかは、船の設計を担当している会社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設計と販売だけをするというような形にまず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日本シップヤード自体は、船を作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前提になります。우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일본 그 쉽야드는 어디까지나 엔지니어링 회사이긴 한데 여기서는 엔지니어링 설계와 판매만 관여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 쉽야드가 어떠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例えば、今治造船が海運会社から受注を受けて、で、設計は日本シップヤードに委託し、で、その設計に従って今治造船が船舶を作るというのが、一般的な流れなのかなと思います。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쉽야드는 어디까지나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통상적으로는 이마바리 조선에 그 발주하는 회사가 있을 때 그때 이마바리 조선이 이 일본 쉽야드에다 설계를 위탁을 하고 거기서 한 설계를 토대로 해서 이마바리 조선이 배를 건조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ただ、質問にちょっとお答えできないのは、日本シップヤードが他の造船会社、今治造船や JMU 以外の、例えば三菱造船から、商船の設計の委託を受けることがあるかどうかはちょっとわかりません。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그 일본 쉽야드가 이마바리 조선하고 JMU 이외에 예를 들면은 미쓰비시 조선 같은 데서 발주를 받아서 실제로 그의 설계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아마 질문 있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일단 미나미 겐코 그 우리 교수님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김현수 교수님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그 발표해준 미나미 겐코 교수님한테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Mr. Professor Genko Minami. Your presentation was very excellent and very informativ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I would like to collaborate with the Korean researcher and the Korean professors. So in order to improve my knowledge between the Japanese maritime law and the Korean maritime law. So this is a very important opportunity for also me. Thank you very much for participant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Let's keep in touch and work together. Okay. Yes, please. Me too. Yeah, please keep in touch. 예, 강영기 박사님, 뭐 폭력이 뭐 하여간 폭력의 저 천재 같으십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바로바로 통역이 그렇게 잘 되시니까 우리 그 바다 공부 모임도 뭐 인류입니다만 우리 통역하시는 강영기 박사님도 참 인류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김현수 교수님으로부터 제2강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미나先生, ありがとう